꽤 오래전 가족이 없는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었죠. 상대방 남성이 정말 가족이 없는 줄 알고 주인공은 좋아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가족들, 그것도 대가족이 나타나 당황하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며 가족들과 잘 지내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결국 주인공은 삶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드라마는 마무리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족도 가족 나름 아니겠어요? 전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왜 그렇게 시댁 식구가 없는 남성을 찾았는지 100번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자가 들어가는 말은 모두 싫고 진절머리 나는 이거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오늘은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그 중에서도 저의 동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밝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이든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초등학생 때 알게 됐어요. 바로 저의 특별한 능력은 절대 미각이에요.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이 느껴져서 홍시 맛이라고 했다가 하는 유명한 대사 기억하시죠? 저도 장금이처럼 음식을 한 입 먹으면 이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눈앞에 그려졌어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 안에서 느껴지는 다채롭고 조화로운 음식 맛을 느끼는 게 좋아 미식가이면서 대식가로 거듭났습니다. 거기다 전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재능이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기 전 음식의 맛을 머릿속으로 그린 후 그 맛이 재현되도록 만드는 것.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많은 음식 중에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제가 순대를 정말 좋아하고요. 순대는 쫄깃하고 어떤 소스와도 잘 어울리고 또 무난하면서 순대만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뜨끈한 국물 한 입과 국물 안에 있는 순대와 고기를 새우젓에 싹 찍어 먹으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국물을 먹으면 순대의 부드러움이 너무 좋아서 전 그렇게 순대국밥집을 차리게 됐어요.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대짜 안 시키고 일반 국밥 시킨 건데요. 저희는 이 양이 일반 국밥의 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전 음식의 양을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아요. 이왕이면 드시러 오는 손님이 기분 좋게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푸짐한 양을 대접하거든요. 정희야, 사람은 절대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기치면 안 돼. 그게 음식이든 돈이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얕은 수를 쓰며 상대를 속이려고 하지 마. 그게 결국 다 너에게 돌아올 거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꼭 명심할게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장사를 할 때 절대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에 온 정성을 다하고 양도 푸짐하게 해서 남기더라도 먹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배부를 수 있도록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문을 거의 닫을 시간인데 땀에 전 젊은이가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장님, 지금 식사 될까요? 그럼요. 시원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쭈삣쭈삣 거리더라고요. 숫기가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순댓국을 푸짐하게 내줬습니다. 배가 정말 고팠는지 그 뜨거운 국밥을 마시듯이 먹는데 저러다 체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옷도 낡았고 밖에서 일을 하는지 손과 팔이 햇볕에 정말 많이 탔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고생이 많네 생각하며 정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돈을 갖다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돈 없어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으러 와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꼭 음식값 드리러 올게요. 젊은 청년이 눈물이 그렁해서 얘기하는데 군대가 있는 아들 생각도 나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언제든지 괜찮으니 돈 걱정하지 말고 먹으러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전 외상장부도 쓰지 않고 이 청년에게 무한정으로 순댓국을 대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배추김치 엄청 시원하네요. 얼마 전에 속이 꽉 찬 배추를 샀거든. 마침 알맞게 익어서 우리 젊은이 꺼내준 거야. 어때? 맛있어? 네, 적당히 익었고 양념이 세지 않아서 순댓국에 간을 세게 하시는 손님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내일부터 손님상에 내야겠다. 3주 가까이 같은 시간에 찾아와 순댓국을 먹고 간 젊은 청년은 어느 날부터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돈도 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괘씸함보다 혹시 어디서 잘못된 건 아닌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밥은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 청년이 잊혀져 갈 때쯤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게만 있으면 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전 사장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 아내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며느리이기도 하다는 말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사인 거 잊지 않았지? 안 잊었어. 안 잊었다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은 우리 시댁밖에 없을 거야. 진짜 또 왜 그래? 내려가면 잘할 거면서. 당신 조상님이지 내 조상님 아니거든. 바로 시댁의 제사입니다. 제사 많은 거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음식 많이 차려야 하는 거, 전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전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해서 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많이 부쳐야 맛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음식량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평소엔 잘 안 하는 음식들을 제사 핑계로 만들고 먹는 거 좋잖아요. 좋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야, 오늘은 둘째 못 내려온다고 하는구나. 네, 얘기 들었어요. 제사 때마다 혼자 그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니. 너도 올라가자마자 식당 나가봐야 할 텐데. 처음도 아닌데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첫째예요. 손 귀한 집의 장남입니다. 시누이는 결혼엔 관심 없다며 일찍 외국으로 나가서 생활 중이고,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서방님은 2년 전 결혼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주 골 때립니다. 나름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셰프라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도 아니고 음식점은 잘 안 되는지 몇 달마다 메뉴와 간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순대국밥집을 하는 절 보고 근본 없는 음식을 한다며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님, 어디서 고기 누린내 나지 않아요? 냄새? 난 괜찮은데. 당신 임신한 거 아니야? 참, 임신은 아니야. 진짜 보고 있으면 둘이 쌍으로 꼴값입니다. 저 동서가 냄새 난다는 말은 바로 절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매일 순대며 머릿고기며 그런 돼지고기를 늘 다루니까 그 돼지 누린내가 난다며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형님,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씻으세요. 그 누린내 잘 빠지지도 않는데. 동서는 이번에 또 메뉴가 바뀌었더라.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형님 트렌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구나. 나도 알아. 요즘 유행.
맞아요. 나도 참 쉬운 단어 써야지.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더니 영어가 입에 붙어서요. 아무튼 요즘 유행은 큰 공간에서 커피와 빵 음식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쪽에 땅값 싼 곳에 건물 하나 세웠어요. 오픈하면 형님도 차 한잔 하시러 오세요. 그리고 그때 오실 땐 식당에서 입는 옷 말고 깨끗한 옷 입고 오시고요. 그래. 이번에도 사돈어른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결국엔 새로 오픈하는 카페 자랑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시댁으로 내려온 거예요. 평소에 제사든 뭐든 시댁에 일이 있으면 코빼기도 안 비치는 동서가 저렇게 가끔 만나면 꼭 얄미운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놔요.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동서는 부모님 돈으로 이 장사했다가 저 장사했다가 그러고 있어요. 아마 저 파주에 세운 건물도 본인이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세운 거겠죠. 외국에서 요리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 왜 하는 음식마다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높아서 이런 얘기 앞에서 했다간 아마 난리 개지랄을 떱니다. 형님처럼 정성도 없이 대충 오래 끓여서 내는 음식이랑 제가 하는 음식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형님은 정식으로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나 빽거리던지 세상에 쉬운 음식이 어딨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매일 순댓국을 끓이는 게 얼마나 고생인데 지야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매일 큰 소리만 칩니다. 이런 싸가지랑 같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저 혼자 다 하는 게 속 편해요. 또 한 번은 제사까지 다 지내고 치우고 있는데 서방님이 나타났더라고요. 밤 11시가 다 됐는데요. 꼴 보기도 싫어서 인사도 안 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콧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네 형님이 다 했는데. 형님은 원래 이렇게 음식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은 큰 솥에 음식 다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끝인걸요. 그러니까 형님은 이렇게 음식 때려 넣고 많이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형님? 다 때려 넣고 음식을 하면 동물들이 먹는 죽이 되지 않을까, 동서? 순댓국이 그냥 고기랑 순대 넣고 끓이기만 하면 누구나 순댓국밥집을 하겠죠. 질 좋은 순대와 고기를 고르고 누린내가 나지 않도록 육수에 갖은 한약재와 채소를 넣고 12시간 넘게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데, 요리를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도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음식의 정성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가 뭐라고 이렇게 자신이 만드는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은 무시를 하는지.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음식의 재료가 소중한 걸 알아야죠. 뭐 본인이 만드는 음식은 금가루라도 들어가나? 참나. 참,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에그타르트라는 빵인데 엄청 바삭하고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이거 쉽게 못 구하는 거예요. 형님도 드셔본 적 없죠? 어디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야. 오늘은 달걀 많이 들어간 빵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어머, 에그타르트에 달걀 들어가는 건 어찌하셨어요? 형님, 이렇게 맛있는 에그타르트 먹어볼 수 있는 기회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죠. 어머님하고 아버님 다 드세요. 우리 잘난 동서께선 우리 가게 옆집에 포르투갈 본토에 가서 에그타르트 만드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에그타르트 전문점을 하고 있다는 건 모르겠죠. 평생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작은 거 하나 사와도 엄청난 걸 사온 것처럼 시부모님한테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일은 하나도 안 했으면서 저런 걸로 시부모님 정신없게 만들어
마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요. 저 정도는 저도 사올 수 있는 거고 제사 음식을 차린 것도 없이 다 끝나니까 그때 나타나서 저런 빵으로 입막음 하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 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걸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웬일로 제삿날 일찍 내려왔더라고요. 서방님이 결혼 후 처음으로 제가 음식을 같이 만든 날이었어요. 입으로 참견만 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요리 학교를 다닌 게 맞는지 칼질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잡채를 버무릴 차례였어요. 형님, 전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은 차려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잡채는 형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해파리 냉채는 제가 소스 만들게요. 알았어. 그래, 칼질이라도 한 게 어디냐 생각하며 잡채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왜 그래? 여기 국간장이 들어간 것 같아. 해파리 냉채를 먹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색도 우리가 생각하는 해파리 냉채 특유의 노란빛이 돌지도 않고요. 맛만 좋구만. 그러게. 첫째야, 오늘따라 해파리 냉채가 쓴맛이 나는구나. 제가 다시 해올게요, 어머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간장 구분은 하셔야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동서가 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칼질만 하고 간이나 양념은 이런 거 다 형님이 했잖아요. 다 형님이 했으면서 왜 제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셰프인데 간장 구분도 못할 줄 아세요? 제가 형님처럼 매일 근본 없이 순댓국만 끓이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구분이나 해요? 형님이 한 입 먹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네. 그럼요. 외국물 먹은 셰프님께서 진간장, 국간장 구별도 못했을까요? 어머님, 그냥 제가 다시 만들어 올게요. 죄송해요.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해? 엄마 아빠 다 계시는데 진정 좀 해. 아니야. 첫째야, 괜찮아. 여기 이렇게 음식 많은데 뭘 다시 하니? 냉채는 다음에 맛있게 하면 되지. 둘째도 괜찮으니까 계속 먹어라. 어찌나 씩씩거리던지 그 열기가 맞은편에 앉은 저한테까지 오는 것 같아 밥 먹는 내내 더워서 혼났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더니 동서가 먼저 가지 않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님 짓이죠? 응? 뭐가? 형님이 몰래 간장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도 음식하느라 바빴는데 그런 짓 할 정신이 어딨어. 동서가 멍청하게 구분 못 해놓고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멍청해? 멍청한 건 형님이겠죠.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그렇게 멋도 없는 순댓국이나 팔고 있겠어. 동서, 정신 차려. 모든 사람들이 동서처럼 그렇게 야비하지 않아. 지난 제사 때 동서야말로 양념통 뚜껑 다 받고 나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그때 한 짓이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안 그래? 지난 제사 때였어요. 그날도 조금 일찍 내려온 동서는 주방에 와서 뭘 꼼지락거리며 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 칼도 안 가지고 와서 칼질도 힘들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형님 편하게 제가 양념통은 다 정리했어요. 고마워.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있어. 움직이지 말고. 양념통 정리는 개뿌. 시어머니가 헷갈리지 않게 통마다 양념재료 이름을 다 써놨는데 그걸 다 바꿔서 닫아놓은 거예요. 조미료가 얼핏 보기엔 똑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설탕, 소금, 미원, 유슈가 등
하얀 가루가 좀 많나요? 근데 이 여우 같은 게 제가 이거 구분도 못할 줄 알고 이렇게 야비하게 뚜껑을 전부 바꿔놓은 거 있죠. 그날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이 나는데 본인이 바보처럼 간장 구분도 못 해놓고 누구 보고 범인이래. 동서 어디 가서 요리 배웠다고 하지 마. 그냥 부모님 돈으로 외국 가서 놀다 왔다고 하는 게 낫겠네. 정말 수치 아니야? 동서 가르친 스승이 창피해서 동서 보고 내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수준이네. 전 뭐 한식 전공도 아닌데요. 음, 그래봤자 동서는 조미료도 구분 못하는 아마추어 요리사야. 아마추어 말 다 했어요? 당신 그만해. 당신도 그만해.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얼른 잘 타.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 민망하게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운전이나 해. 당신 조사님 제사상 차려주는 거 고마워라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한동안 시댁에 내려갈 일은 없었어요. 시댁에 내려가 동서를 만나도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께서는 한숨을 쉬셨지만 어떡해요 그럼. 동서랑 말도 섞기 싫은걸요. 시부모님도 저와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꼴도 보기 싫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할 법도 한데 며느리들 노동력이 그렇게 좋은지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날 이후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남편을 시켰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전 늘 하던 대로 국밥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난히 손님이 다른 날에 비해 많았던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가 유명하다면서 소문 듣고 왔다고 하는 손님들이 많은 날이었죠. 정신은 없었지만 맛있게 드시고 가는 손님들의 표정을 보니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팔아야 하는 양을 바닥까지 긁어서 팔고 밑반찬까지 동이나 당장 다음날 나가야 하는 반찬까지 다 만들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앞에 딱 봐도 좋고 비싸 보이는 벤츠 한 대가 정차하는 거예요. 가게 바로 앞에 차를 세워서 좀 짜증이 났지만 장사가 끝난 시간이라 그래 이 너그러운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차에서 내린 젊은이가 저의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장사 다 끝났습니다. 권정혜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권정혜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네? 글쎄요. 제가 사람 기억을 잘 못해서요. 혹시 저희 가게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 밤마다 사장님 가게에 와서 순댓국 먹고 갔던 그 청년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순댓국 청년... 맙소사.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서야 찾아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니까 마음이 놓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장님께서 절 살려주신 덕분에 그래도 제 앞가림은 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반갑고 대견한 마음에 주책맞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가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이 청년을 생각했었거든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그때 준비하고 있다는 일은 잘 됐는지, 밥값 걱정하지 말고 또 와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성해서 다시 와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전 청년의 등을 두들겨주며 자리에 안내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국밥 한 그릇 주고 싶어도 오늘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남은 게 없어. 지금 새로 끓이고 있는 중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요. 저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죠. 흘러간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전날 만났다 헤어졌던 사람인 것처럼 우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영진아, 조심히 들어가.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우리 집 바로 요 앞이라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려. 다음에 또 보자.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궁금한 건 못 참는 남편의 질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예전에 매일 저녁에 순댓국 먹고 갔던 청년 생각나? 그 당신이 돈도 안 받고 국밥 줬다는 그 사람? 그 청년. 저렇게 번듯하게 자라서 찾아왔어. 어찌나 반갑던지. 아니 그땐 8,000원 낼 돈도 없더니 이제 벤츠 끌고 다닐 만큼 저렇게 성공한 거야? 무슨 일을 하길래? 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빨리 대답하라고 아무리 종용해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란 말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죠. 질투와 시샘이 많은 남편을 달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청년이, 아니 영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게 될 거라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댁의 제사를 명절에만 지내기로 정리했어요. 시아버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애들 올 때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는 모습 보는 거 지겹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사 지낸다고 조상님 덕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 막 소리 지르는 모습에 시아버지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전 얌전히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했고 남편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여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밥집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첫째, 맛이 절대 변하면 안 돼. 맛이 변했다는 건 손님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부분이야. 단골 손님들이 맛이 변했는데 오겠니?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하는 건 상관없지만 맛없게 만들면 절대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어요, 엄마. 두 번째, 양이 줄어서도 안 돼. 가격도 함부로 올리지 말고. 손님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1등 공신이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격이 올라도 절대 양을 줄여선 안 돼. 명심할게요. 엄마가 쌓은 명성이 있는데 아들이 가게 하면서 안 좋아졌다는 소문 돌면 안 되지.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에휴, 오냐.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정말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청담동의 한 한식당.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오랜만에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뭐 면접이라도 보러 왔나 봐요. 어머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형님, 정신 차리세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죠. 맞다. 저 아래 골목 구석에 순댓국집 있던데. 거기 가서 순댓국이나 드세요. 그것도 나름 시장조사잖아요. 진짜 만나자마자 저렇게 꼴값을 떨어요. 어디 얼마나 더 헛소리를 하는지 지켜보자는데 옆에 같이 있던 직원이 말리네요. 대표님, 면접 보러 가셔야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 올라가지. 절 보고 대표라고 하자 동서 눈이 커다래지면서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네요. 어디 대표님 처음 보나? 참나. 대표? 지금 누가 대표라는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이 여자는 순댓국 파는 아줌마라고. 무슨 이런 촌스럽고 냄새나는 여자가 대표야. 저의 대표님 앞에서 말 가려서 하세요. 대표님, 이 여자 누굽니까? 꼬레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야. 올라가자.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근본도 없이 국물에 고기 둥둥 띄운 거 음식이라고 파는 주제에 감히 나처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무시해? 저희 업소에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내쫓을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동서야말로 유명한 셰프 되고 싶으면 여기서 음식 먹고 공부나 더 해. 난 바빠서 이만. 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동서를 두고 면접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국밥 청년 영진이가 오랜만에 저의 가게에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실 저도 사장님처럼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처럼 음식 만드는 것엔 소질이 없어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멋진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꿈을 꾸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게 일이었죠. 그러던 중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맛있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따라와 보니 바로 사장님 가게가 나왔죠. 당시 제 주머니엔 다음날 막노동을 해야 하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차비만 있는 상태였고 배는 너무 고팠어요. 근데 그때 안에서 들리는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 홀린 듯이 들어갔어요.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일단 이 맛있는 음식이 너무 궁금했고 이 음식을 만드는 분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염치 없이 돈도 없는 주제 일단 가게 들어갔죠. 염치가 없다니 정말 잘했어.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맛이 어땠니? 단순히 맛이 있다는 걸 넘어서서 만든 사람의 맑은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와, 이건 진짜다. 맛도 너무 훌륭했고 국물뿐만 아니라 정갈하게 나온 반찬들까지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았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니 정말 고마워. 그래서 생각했죠.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순댓국만 팔기엔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 길로 공부를 시작했죠. 사장님께서 가게 운영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음식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식 산업은 물론 외국의 외식 산업 또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말 치밀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드디어 사장님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 국밥 한 그릇이 한 청년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전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염치 없이 공짜로 먹는 순댓국 음식값을 내려온다고 해놓고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찾아뵈야지 한 게 드디어 오늘이 됐어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와서 먹은 순댓국 값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두꺼운 봉투를 꺼내주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봐. 얼른 집어넣어. 너한테 돈 받으려고 그렇게 매일 순댓국 준 거 아니야. 난 네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한 것만으로도 음식값 받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얼른 집어넣어. 그럼 사장님, 제 부탁은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 뭐든지 들어주지. 뭔데? 제가 청담동에 한식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곳에 CF로 사장님을 모셔가고 싶어요. 나를? 네, 사장님 음식 솜씨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요. 한식을 세계화하는데 사장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들도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한식에 반하게 될 거예요. 맙소사, 이거 지금 저를 청담동 한식당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엔 누구보다 자신 있는 전 당연히 그러겠노라 대답했고 그때부터 메뉴 구성부터 식당 인테리어, 홍보 등 준비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청담동 한식당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곳인데 그리고 갑자기 문을 닫는 것은 손님들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순댓국집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요즘 친구들 말로 제 아들은 쩝쩝 박사였거든요. 절 닮아서 맛을 느끼는 거에 엄청 예민하고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순댓국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일 걱정이었던 국밥집을 해결하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새로 준비하는 한식당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순대국밥집과 그 규모부터 달라서 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총괄로 제가 보고 그 밑에서 일할 셰프들을 구하고 있는 참이었죠. 직원들이 서류로 1차 합격자를 고르고 최종 면접을 보는데 그중 한 명이 동서였던 겁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여전히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의 동서가 들어왔어요. 아, 저는... 자기소개해 주시죠. 거기 이력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력서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요? 전 얘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지원자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네요. 그럼 한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한식만큼 쉬운 음식도 없죠. 한식이 쉽다고요? 비빔밥만 봐도 그렇잖아요. 재료 다 넣고 비비기만 하면 완성이잖아요. 그렇게 쉬운 음식인데 왜 지원자는 지금까지 한식당을 한 번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거죠? 세상에 한식 말고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한식을 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럼 이제 와서 한식당에서 일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식당 위치가 청담동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대표는 별로지만. 뭐라고요? 아우, 저 싸가지 진짜. 전 흥분하려는 직원을 달래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당에 CF로 지원한 거니까 그 대접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식의 매력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고 쉽고 맛이 단순하다. 한식이 간단하다고요? 네. 비빔밥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데쳐서 마늘이랑 소금 넣고 버무리면 끝. 그 위에 파낙게 올리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잖아요. 그럼 맛이 단순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매우면 맵고 짜면 짜고 싱거우면 싱겁고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럼 지원자는 외국인이 그렇게 단순한 한식을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나요? 간장 구별도 못하면서? 뭐라고요? 지금 대표랍시고 지원자 무시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냐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때 간장 구별 못했나 보네. 뭐? 야, 말 다 했어? 저희 대표님 앞에서 말 가려서 하시죠. 그쪽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요. 전 이쯤 하면 더러워서 안 한다고 면접장을 박차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꼴에 끝까지 하고 싶나 봐요. 그래도 면접이라고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는 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필수 서류였는데요. 그럴 리가요. 여기 직원이 멍청하게 빼먹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대학교에 졸업했다는 걸 바로 증명할 수 있나요? 뭘 모르시나 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서류는 다음 주까지 다시 보내드릴게요. 졸업을 못해서 증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아니 입학은 해서 다닌 적은 있어? 야! 동서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 학교 출신 셰프가 동서 한 명만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 동서는 여기 학교 출신도 아니잖아. 동서가 이 학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알아보는 건 일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문내지 않을게. 순댓국이나 팔았던 여자가 이런 것에 대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내가 그 학교 출신 아니면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그동안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영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는 사기꾼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 이력서로 여기저기 지원하고 일한 곳도 있던데 심지어 본인이 차린 음식점엔 당당하게 가짜 졸업장까지 붙여놓고 장사했죠. 자, 이제 누가 근본 없는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무시하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한정식집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사기꾼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아니, 그래도 칼질은 잘하던데 칼질은 어디서 배웠어? 동서, 우리 한식당에서 양파 썰기 알바할래? 야! 태도도 불량하고 심지어 이력 내용을 위조까지 하고 이 바닥 좁아서 소문나는 건 금방일 텐데요. 그래도 저희 대표님 가족이라 면접까지 올라온 것이 다른 곳이었으면 이미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거예요. 본인 주제도 모르고 너무 기어오르시네요.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뭘 배웠는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형편없는 대표 밑에서 일하면 배우는 거 전혀 없을 거야.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좋을걸? 이보세요. 감히 우리 학교 이름이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감히 우리 대표님을 욕보여? 우리 학교라고? 직원들과 다 같이 들어온 이력서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서 익숙한 얼굴과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동서였어요. 아휴, 참나. 동서도 지원을 했네. 동서요? 이 사람.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네요? 어머, 그래? 그럼 희철 씨하고 같이 학교 다닌 거 아니야? 나이도 비슷한데. 잠시만요. 이때 졸업했으면 저랑 같이 졸업한 건데 저희 동기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대표님, 동서라는 분만 졸업증명서가 없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뒀대요. 지금 동기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도 요리 못해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바로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전 그때 감이 딱 왔죠. 이것이 요리학교 나온 적도 없으면서 온 가족을 속였구나. 아니, 가족을 뭘로 봤길래 이렇게 요망하게 속이고 다녔을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하는 음식을 보고 근본이 없니, 단순한 음식인데 무슨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니 그딴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면접 날짜 통보해요. 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죠. 그래서 동서가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동서, 우리 희철 씨도 동서하고 같은 해에 입학했는데 오랜만에 동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인사해. 만나서 반갑다. 넌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 우리 반은 앤드류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조지였어. 조지 선생님은 당시 조교라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어. 혹시 조지 선생님한테 매일 밥 먹자고 연락하고 편지 쓰고 맛없는 도시락 준 사람이 혹시 너야? 이거 완전 웃기네. 그게 너였어? 희철 씨의 말에 동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당당하고 여유 있는 척 하더니 아무도 몰랐던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시에 1학년 중에 조교였던 조지 선생님한테 매일 도시락을 싸다 주는 동양인 학생이 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 도시락이 맛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맛도 없는 걸 싸다 줘서 그 선생님이 엄청 곤란해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같은 동양인이라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때 정말 곤란했죠. 결국 참다 폭발한 조지 선생님이 네가 매일 만들어 오는 음식은 맛도 없고 요리에 근본도 없어.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건 학교의 수치야. 당장 그만두던가 더 열심히 노력해. 라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학생은 사라졌고 조지 선생님은 맛없는 도시락에서 해방됐다며 엄청 좋아했는데 그 주인공을 드디어 만나네요. 반갑다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벌개졌던 동서는 금세 안정을 찾고 뻔뻔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니지도 않은 학교를 쓴 건 아니잖아. 어쨌든 나도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이라고. 그렇다고 우리 희철 씨처럼 졸업을 한 건 아니지. 어디서 또 수작질이야. 동서가 있던 식당에 붙어있는 졸업장은 뭐야? 손님들이 바본 줄 알아? 동서 이미 사기꾼 음식점이라고 SNS에 소문 다 났어. 그뿐인 줄 알아? 서비스도 별로고 맛도 없고 가격도 비싼데 양은 적다고 난리도 아니더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닐 시간에 본인 음식점이나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 그래. 나 그 학교 졸업 안 했다. 그래도 형님 실력이었으면 입학조차 못했을걸? 무슨 수로 이런 식당의 대표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당신들 줄 잘못 썼어. 금방 망하게 될 거야. 우리 대표님은 당신처럼 근본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한식 자격증을 취득했고 맛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입맛까지 확인했고요. 간장 구별도 못하는 당신이야말로 근본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겠어요. 지금 음식점에 있는 그 가짜 졸업장부터 당장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잘못했다간 학교에서 소송 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희철 씨? 맞아요. 지금 동기들 단톡방에서 난리 났어요. 그 묵은본 동영인이 우리 학교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당장 학교에 알리라고. 지금 톡방이 불타고 있는데요. 아이, 그만해. 사라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후진 학교도 대학교라고 졸업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도 웃긴다. 그러곤 의자를 박차고 동서는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대체 대학 졸업장이 뭐길래 저렇게 집착을 했던 걸까요? 요리는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 그런 요리 명문 학교 타이틀이 필요했겠지.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일 줄은 정말 몰랐다. 희철 씨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우리 학교 졸업장 이용해서 맛없는 음식 팔고 우리 학교 명예는 떨어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그날 면접은 마무리되고 집에 가니 남편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가 내 동생한테 이혼하자고 했대. 뭐? 남편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충 꼬리 자르고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인생에 당당한 게 없으니 대학생 때처럼 결국 또 도망가는 걸 선택했나 봅니다. 아니, 당신은 내 동생이 이혼하게 생겼는데 그게 웃겨? 아니야. 그냥 동서하는 짓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동서 사실 사기꾼이거든. 그런데 그걸 오늘 나한테 들켰어.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야. 사기꾼이라고? 동생 돈 가지고 투자해서 다 날린 거야? 이놈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난리인데 당장 이혼하라고 해야겠네. 근데 당신은 재수 씨 사기꾼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서방님한테 잘 생각하시라고 해. 동서와 서방님은 정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합의 이혼했어요. 소문이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동서의 요리 경력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서방님도 알게 됐죠. 서방님은 동서가 요리 경력 말고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게 있을까봐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뒤가 구린 게 많은 동서 역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간장을 헷갈린 건 단순한 실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요리하는 중에 정신 없으면 소금 대신 설탕 넣고 그런 실수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 몰라서 했던 실수였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네요. 여러분, 대체 유학 경력이 뭐라고 저렇게 고개를 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학교 안 다녔으면 어때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매일 와서 미운 짓만 하는 동서 아주 쌤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처럼 절대 미각을 타고나는 사람은 흔치 않죠.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노력만 했으면 될 일인데 왜 저렇게 일을 크게 키웠을까 싶더라고요. 서방님과 이혼 후 동서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한식당은 경사가 났답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내한 공연 온 가수가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자신의 SNS에 올려 대박이 났어요. 외국에서 취재는 물론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저의 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맛있어 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도 음식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근처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풀 코스로 모실게요. 그럼 더운 여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얘기하러 올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